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이자 대체 공휴일이죠. 이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6만 4천 달러 부근에서 부합 흐름을 보여주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장중 6만 5천 달러를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간만에 상승 분위기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되돌림이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투자 심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6천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4만 달러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었던 두려움의 모습이 한 번에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크립토 마켓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66% 상승하며 6만 4,197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0.47% 상승 3,15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 솔라나가 5% 상승했습니다. 153달러. XRP 같은 경우는 1.09% 상승한 0.5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 상단에 53.2%,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5.9%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이제 9월 1일부터 이 유동성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유통을 전면 금지하겠다,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었는데, 러시아에서 발행된 디지털 금융자산만 허용한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루블화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다라는 견해가 분분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채굴자나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테스트 프로젝트는 이제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었죠. 하지만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하원 정보정책위원장의 경우는 이 암호화폐 유통 전면 금지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재무장관의 경우 또한 이제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니까 희한하리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관들이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것, 세력들이 조작한다라는 음모론들을 믿는 편은 아닌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 또한 순유출을 멈추고 드디어 순유입세를 기록하였다라는 소식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얼마 전 승인된 홍콩 ETF의 경우는 거래량이 6,041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한화 약 105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거래량 105억 원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얼마 전 홍콩 ETF가 최초로 승인이 되었을 때 첫날 거래량이 626만 달러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승인되고 현재 3일 정도가 지난 시점 벌써 거래량이 10배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또한 폭발적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글로벌 유명 투자은행 번스타인에게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년 말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6만 5천 달러 선 회복했다. 번스타인 비트코인 내년까지 15만 달러 전망 고수한다.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6만 5천 달러 선 저항선을 돌파한 가운데 현재는 아쉽게도 내려갔지만, 이 투자회사 번스타인이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고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번스타인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도한 선물 계약 레버리지를 정리한 계기가 됐다. 또한 최근 그레이스케일 GBTC에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입된 점도 유의미했다라면서 15만 달러 전망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데다가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 반감기 후에 채굴 장비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해시레이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등은 시장이 건전하다라는 증거다라면서 낙관론에 힘을 실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 유명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에게서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반등 지속될까, 애널리스트 6만 4천 달러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 서론은
이야기는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투데이에 따르면 엑스타컴의 팔로워 보유한 이제 15만 명을 보유한 이 조시 올세비츠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 64,000달러를 넘어선 이 랠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숲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리 마르티네즈는 비트코인이 최근 57,000달러 선에서 64,000달러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90일 MV/RV 비율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주요 매수 영역에 있음을 나타낸다라면서 강세론에 힘을 실었다라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언급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5월 달에 7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7월 달까지 8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과연 이번 달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지 이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을 돌아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뒤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모든 사이클들이 좀 앞당겨진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레이첼 보츠먼의 신뢰 이동에는 이 화폐를 설명하는 매우 인상적인 실화가 또 소개가 됩니다. 91년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에 의하면 돌화폐 섬 얍에서는 실제 돌이 화폐로 이용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집 앞에 세워둘 정도로 거대한 돌화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돌화폐가 직접 이동하는 일은 드물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폐의 실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화폐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합의를 더 중요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팔라우 제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풍랑을 만나 돌화폐가 바다에 가라앉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돌화폐의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누가 봐도 그 말에서 부자인 집인데 심지어 그 집안 사람들도 재산을 직접 보거나 만진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친구들이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화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화폐라는 것은 조개 껍데기나 이 종이 조각 또는 금속, 이제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는 국가가 정한 약속일 뿐 어떤 것이 돈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되기 전 미국에서는 1달러를 주면 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이 달러를 주고 금을 가져갔고 이 때문에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었었죠. 이 신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화폐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이겠죠. 다만 신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화폐 시스템을 규정하고 그걸 국민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종종 깨지는 국가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만들 수 있는 신뢰를 탈중앙화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신뢰를 받는 이유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신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 재단들은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설립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더리움조차 이러한 신뢰를 만드는 일에는 여전히 묘연한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내년 이맘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지금의 가격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이 규제기관이 바라보는 리플과 이더리움의 지위를 명확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리플사가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이제 이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아링턴 캐피탈의 마이클 아링턴과의 대담에서 XRP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리플이 XRP의 100%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줄거리를 놓치고 있다.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적으로 헌신을 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XRP를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락업을 해제하며 시장에 풀고 가격을 덤핑시키는 것만 같은 리플사가 과연 XRP에 대해서 XRP 가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XRP는 리플사가 발행을 했고 리플사의 핵심 자산이며 XRP의 가격 상승인 곧 리플사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플사의 주된 고객들이 개인이 아닌 은행권들, 기득권들이라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있지만 리플사의 실제적인 이익은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국제 은행들과 이를 통해 XRP를 사용하 진행되는 이 트랜잭션의 수수료, 리플 블록체인의 레이어를 만들며 생태계를 확장시켜 실제적인 XRP의 가치와 유즈케이스를 상승시킴으로써 얻는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XRP와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 분류에 관한 이 논쟁이 계속되면서 다양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이죠. 2023년 7월 법원의 판결은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리플을 부분적으로 구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결 또한 기관의 XRP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 한편 이더리움은 도전에 직면해 있죠. 이 컨센시스의 경우는 최근 이더리움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주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언을 요구하면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컨퍼런스에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곧 출시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리플 커뮤니티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XRP 레저 에이펙스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세한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XRP의 가치를 그저 단순히 단기적인 가격의 추이만으로 보기는 내재 가치가 아깝다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또한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가격인 것이죠.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불장에서 XRP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게 될 것인지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고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2024년, 2025년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되는 것 또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71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64,000달러 선을 이제 무너지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상승하기만 하는 자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자산은 아쉽게도 없죠. 우리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을 궁금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보답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